그날 아침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현관문이 띠거덕 소리를 내며 열린다. 17년 만에 돌아온 나는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계단을 오르던 발소리가 멈추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인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눈가주름은 더 깊어 보였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가움보다는 불편한 침묵이 스며들어 있었다. 내 뒤로 10살 된 아들 민준이가 손을 꼭 잡고 서 있다. 할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부른다. 어머니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내려가고 순간 얼굴이 환해진다. 아이고, 우리 손자 왔구나. 얼마나 컸니? 어머니가 무릎을 굽히며 민준이를 안는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갑다. 들어오렴. 아버지는 안방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다. 몸이 많이 야위어 보였고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 왔구나. 아버지가 일어나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짓는다. 할아버지처럼 생겼네. 똑같아. 그 순간 어렸을 적 기억이 스치듯 떠오른다. 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 아버지는 신문만 보고 계셨다. 칭찬 한마디 없이 식탁에는 어머니가 차린 밥상이 놓여 있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반찬들이 가득했다. 마치 이 방문이 오랜 기다림의 결과인 민준아, 불고기 좋아하니? 엄마도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어. 어머니가 말한다. 나는 조용히 앉아 숟가락을 든다. 요즘 일은 어때?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 운영한다며 내가 대답하려 하자 어머니가 먼저 말을 잇는다. 연지 언니는 이제 갤러리 대표야. 부산에서 제법 유명해졌어. 창의력이 워낙 뛰어나서. 연지. 언니의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다. 늘 그래왔다. 내가 이룬 건 아무것도 아닌 듯 언니의 성공만 빛났다. 민준이가 수학에서 한 학년 건너뛰었어요. 내가 말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민준이에게만 물어본다. 야구는 어때? 게임은 내 성취는 공기처럼 증발하고 아들만이 그들의 관심을 받는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의 손이 떨리며 잔을 떨어뜨린다. 물이 식탁에 쏟아지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괜찮아. 그냥 쏘기. 하지만 눈빛은 공포로 물들어 있다. 아빠, 내가 소리치며 일어나자 의자가 뒤로 넘어간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 민준이가 내 팔에 기대 잠든다. 어머니는 반지를 돌리며 앉아있다. 의사가 다가온다. 김 여사님, 남편분은 안정됐습니다. 심장마비는 아니에요. 급성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스트레스. 그 단어가 메아리 친다. 어머니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지은아, 사실. 우리가 말해야 할 게 있어. 병실 커튼이 열리고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한다. 집을 잃을 거야. 은행에서 3개월 시한을 줬어. 빚이 2억 원 가까이 돼 빛이 너무 밝아 보인다. 벽이 좁아지는 듯하다. 어머니가 설명한다. 연지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이 쌓였어. 우리가 보증 섰는데 17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대학 등록금 통장을 비워 언니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고 했을 때 너는 대출 받으면 돼. 그 말에 나는 집을 떠났다. 이제야 그들이 나를 부른 이유를 알겠다. 이제 나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온다. 식탁에 노트북과 계산기를 펼친다. 부모님의 모기지 서류가 눈앞에 있다. 숫자들이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말한다. 집을 제가 사드릴게요. 7년간 임대 없이 사세요. 어머니의 찻잔이 떨린다. 정말. 해줄 거니?
나는 대답 대신 조건을 적는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문서화할 거예요. 소유권은 즉시 제 앞으로. 유지비는 부모님이, 큰 수리는 제 승인으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가 구해주는 거지. 어머니의 입가가 굳는다. 딸이 아니라 집주인처럼 말하네. 둘 다예요. 민준이가 부엌에서 숙제를 하다 고개를 든다. 긴장감을 느낀 듯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린다. 연지가 들어온다. 명품 가방을 들고 머리는 세련되게 올렸다. 늦어서 미안. 부산에서 오는 길이 그녀가 멈춘다. 서류를 보고. 이게 뭐야? 내 동생이 집을 사준대. 어머니가 말한다. 연지의 눈이 좁아진다. 집을 팔아. 나한테. 아니, 구하는 거야? 압류 막으려고. 내가 말한다. 연지가 의자를 빼고 앉는다. 너는 17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하지만 나는 참는다. 너도 돈 한 푼 안 냈잖아. 차이는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거지. 연지의 얼굴이 붉어진다. 내가 해결할 계획이었어. 무슨 돈으로? 아버지가 지친 목소리로 묻는다. 연지가 어머니를 본다. 우리 계획 기억해? 요양원으로. 깨달음이 온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내 사진은 없고 연지만 가득하다. 집 팔아 돈 챙기려 했어. 내가 묻는다. 침묵이 답이다. 내 제안은 그대로야? 하지만 연지는 관여 못해. 내 손이 떨리지만 숨긴다. 불공평해. 연지가 소리친다. 공평. 내 대학 자금으로 내 스튜디오 차렸을 때 공평했어? 너 때문에 집에 2번째 모기지 걸었을 때 부모님이 서명한다. 연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간다. 사진 액자가 떨어져 깨진다. 내 고등학교 졸업 사진. 마지막 가족 사진. 나는 그것을 치우며 승리의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기쁨은 없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며 말한다. 때론 도와주려면 자신부터 지켜야 해. 엄마가 그걸 하는 거야? 그래. 아침 7시 맨발로 서류를 받는다. 김지은 씨, 소송입니다. 봉투 안. 노인 감정적 강제, 부당 영향, 능력 저하 착취. 연지가 원고, 부모님이 피해자. 나는 서류를 펼치고 침착하게 변호사에게 전화한다. 대학 동창, 민호. 가족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 내가 황금알 낳는 거위가 아니었다는 걸 아는 부모님 집에서 녹음기를 켜고 묻는다. 강제받았어요. 그들은 부정한다. 연지의 서랍에서 요양원 브로셔, 부동산 메모를 찾는다. 집 팔면 5억 원, 부모님은 요양원으로. 병원에서 의사가 말한다. 인지 저하. 없어요. 은행에서. 언니가 계좌 서명권 요구했어요. 이 증거가 쌓인다. 법정에서 연지가 눈물 연기한다. 부모님 보호하려고요. 지은이가 17년 만에 와서 집을 빼앗았어요. 나는 사실만 제시한다. 판사가 부모님에게 묻는다. 강제받았나요? 어머니가 일어난다. 아니요. 지은이가 구해줬어요. 아버지가 동의한다. 판결, 기각. 2주 후, 연지가 커피를 들고 온다. 잘못했어. 가족 재건하자. 나는 믿는다. 하지만 자정전화. 연지가 대리인 서류 준비 중이야. 의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증거를 펼친다. 대리인 양식, 의사 메모, 부동산 이메일. 이게 뭐야? 연지가 들어오자 아버지가 말한다. 앉아. 어머니가 읽는다. 집 팔아.
우리를 요양원에 연지가 변명한다. 현실적이야. 누구한테 내가 묻는다. 너는 버렸잖아. 사실을 봐 아버지가 깨닫는다. 집 지킬 생각 없었구나. 선택하세요. 연지 관여하면 지원 끝 내가 나간다. 이틀 후 아버지 전화. 연지 쫓아냈어. 내가 오라에 나는 전송 설정한다. 보호. 하지만 거리. 1년 후 크리스마스 초대. 그들은 내 집을 보고 놀란다. 이게 다 내 거야. 민준이가 자랑한다. 저녁 앨범을 준다. 민준이 유년기 어머니가 속삭인다. 많이 놓쳤네. 연지의 부재가 있지만 민준이가 채운다. 밤에 일기 쓴다. 용서는 과거 지우기가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 문 밖에서 민준이의 숨소리. 나는 같이 배웠다. 가족 재정의. 연지 전화 오지만 거절. 용서는 보호야. 자신과 타인을 위한.